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버맨입니다. 자, 우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기업들은 제가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보고 이런 기업도 있구나 정도로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분석해 본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파세코라는 종목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최근에 개미는 뚠뚠 그 유튜브 영상에 나와가지고 좀 유명세를 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캠핑 용품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입니다. 예, 그냥 시총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상장 주식수가 어, 이게 있긴 한데 그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실질적으로는 더 적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도 안 들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못 들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상승했죠. 그 1년 내 최저가 4,000원인데 4,600원인데 지금 15,000원대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15배, 15배 정도면 이제 이 제조업,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기 제조업에서 평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쭉 올라가 줬고요. 그리고 파세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파세코가 재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아마 올해는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부터가 올해 실적인데 1분기에는 실적이 잘 안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 난로를 많이 파는데 요 12월 이때 다 나가고 이때는 구입들을 많이 안 해서 이번에 분기에 적자가 많이 찍혔는데 아마 올해 상황 보면은 올해 초는 적자가 찍히지 않을 것 같고 작년 말에는 좀 실적이 제 생각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꾸준히 다 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 현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배당도 꾸준히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리고 회사를 선택할 때 배당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판단을 이제 잘 했어도 시장이 제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명 흔히 말해서 존버를 해야 되죠. 존버를 해야 되는데, 그 존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배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2%만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은 최소 5년 넘게는 존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주니까 그게 존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손해보고 팔지만 않으면은 2% 정도씩 배당을 받아온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당을 굉장히 전 중요시 생각해요. 보시면은 굉장히 사업 영역이 많아요. 이제 위생에 관련된 가전도 만들고 겨울 가전도 만들고 이제 레저 가전, 캠핑 가전도 만들고 그리고 생활 가전 그 생활 가전이 뭐라 그래야 되죠? 많이 쓰이는 그냥 흔한 가전들 그리고 주방 가전 냉장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생활 가전은 세탁기 이런 거겠네요. 주방은 냉장고 이런 걸 거고 여름 가전은 이제 서큘레이터나 아니면은 선풍기 아니면은 에어컨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파세코를 몇 가지 방면으로 볼 건데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여름에는 창문형 에어컨이 주력 제품입니다. 보면은 최단 기간 1만 대 판매했다. 더울 때마다 완판이다. 킬러 콘텐츠 창문형 에어컨이다. 창문형 에어컨 돌풍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창문형 에어컨이 1인 가구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벽을 뚫어야 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설치하면 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리고 이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파세코가 최초로 개발한 에어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걸 와서 카피한 게 아니고 파세코가
처음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력도 믿을만 하겠죠. 처음 개발한 회사니까.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이 작년 여름쯤에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아마 올해 여름에도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유의해야 될 점은 대기업에서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파세코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대기업이 파이 자체를 키워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세코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다음으로는 석유난로입니다. 이 석유난로가 파세코가 원래 석유난로를 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파세코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름에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겨울에 그 적자를 메꾸는 형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창문형 에어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파세코의 영업이익이 매년 흑자가 찍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개발을 하기 전에는 파세코 이익은 여름에 까먹고 겨울에 벌어서 그걸 메꾸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석유난로는 파세코가 전통적으로 강자인 시장입니다. 보시면은 후세인 난로라고 하죠.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 이제 미군한테 잡혀갈 때 이 난로를 옆에 같이 끌어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나 노하우도 좋겠죠. 그리고 파세코 난로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을 파세코가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등유 난로를 이제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캠핑에 대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접촉을 못하니까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이 파세코 등유 난로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파세코 난로가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웃돈 주고 중고 난로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보시면은 난로가 지금 예시로 띄워왔는데 버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거의 한 33만원짜리고 하나는 거의 한 30만원짜리인데 이게 중고시장으로 가면은 보시면은 33만원짜리가 39만원에 팔리고 이제 요게 그 30만원짜리가 36만원에 팔리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공식 홈페이지에 가봐도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있어요. 뭐 언제 판다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0분?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서 10분으로 늘었는데 예전엔 거의 1분 안팎으로 매진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매진이 되고 있는 추세니까 아직 인기가 식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원래 요 1분기에는 적자가 찍혔었죠. 근데 이번에 난로 판매량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 녹화하고 있는 시기가 2월인데 2월까지 아직도 인기가 많은 걸 보니까 아직 난로 열기가 식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뜨뜻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빌트인 가전 사업도 합니다. 이건 4계절 사업인데 얘네가 보시면은 한샘에 납품을 하죠. 이 한샘에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 뭐 가스렌지나 뭐 쿡탑 말고 다른 뭐 빌트인 가전 요거 뭐라 하죠? 후황이라 그러나?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빌트인 가전을 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이제 임대주택, 뭐 공공주택 이런 데도 아마 얘네들이 빌트인 가전을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무시 못하는 시장이라서 저는 굉장히 그 분기별로 이제 흑자와 적자가 이제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이 빌트인 가전이 어느 정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 ESS 부품 사업을 하는데요. 배터리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부품 사업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 2016년에는 뭐 3억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쭉 시간이 가서 2020년에는 150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4년 만에 40배 정도 성장을 했죠. 신사업으로서 굉장히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잘 나온다는 거 보니까 좀 전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주로 만드는 제품은 배터리를 연결해주는 버스바, 고정해주는 고정체라고 해요. 삼성 SDI 1차 부품사고 LG화학이 2차 부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파워로직스, 넥스콘 같은 이런
저장장치 부품 제조업체한테도 납품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버스바가 뭔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생긴 게 버스바라고 합니다. 얘가 뭐 그 배터리를 고정을 해주는데 뭐 이게 가끔씩 화재도 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이런 이 파일에 들어있는 이 파일처리 생각나는데 이게 어려운 건가 싶긴 한데 이건 제가 현 업계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로만 볼 때는 가끔 화재에 대한 위험이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파세코 1편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2편에서부터는 이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파세코에 대한 분석을 좀 이렇게 제가 분석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파세코의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존버가 탑이다. 존버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